장안의 화제 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시청자분들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상한가요. 30% 상승률을 달성하는 종목들이 나올 때 참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미션인 만큼 전문가분들도 더욱더 집중을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상승률 30%를 달성해서 별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위 지각 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급등 1회표의 데이터 솔루션이 60% 상승률로 별 2개, 단타장인이 성창 오토텍과 동아화성으로 별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단타장인의 현대 일렉트릭이 3% 남짓 모자라서 별 획득에 실패를 했죠. 세 번째 별을 차지하면 단타장인이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자, 1위는 명장 백악진 전문가가 별 3개를 획득, 단독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의 별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별이 나오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편입 종목 상승률 탑5도 확인해보죠. 지각 변동의 주인공은 단타장인입니다. 탑5의 종목 2개를 올려놨는데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한솔테크닉스가 14.29%로 4위, 현대일렉트릭이 2거래일 만에 23.28%의 상승률을 기록 1위에 올라섭니다. 이 두 종목이 별이 되면 단타장인의 우승이 가까워집니다. 탑배 이름을 올린 또 다른 3명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스탁의 아이즌이 금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위로 밀립니다. 다시 반등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5위에는 주식형님의 넥슨GT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2위는 금일 별 획득 직전 뒷걸음질을 한 대덕전자가 17.95%로 2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자, 지금까지 탑5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현대일렉트릭이 곧 별을 딸 것 같기도 합니다. 눈부신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네. 우승 대결도 참 치열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고 전문가분들이 편입한 종목들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언제 급등할지 모릅니다. 더욱더 박진감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아직도 우승을 노리고 있는 2명의 노련한 승부사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 주를 완성시킬 목요일의 라인업 지금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상한가요의 라인업을 완성시키는 매치 목요일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우승 후보, 시간과 수익에 대한 노련한 전략가, 리더스탁 전문가. 이에 맞서는 고수 중의 고수, 증권사 출신의 베테랑, 묵직한 한 방을 노리는 전략가, 송펀드 전문가. 지금 바로 무게감 있는 종목 대결 시작합니다. 네, 자,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 전문가님, 송펀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리더스탁 전문가님. 네. 오늘도 또 목요일, 이번 주도 목요일에 뵌대요. 네네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에 이제 송펀드 전문가님과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약간 조금 이제 집중 투자 중장기 이쪽 방향에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 공략주를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적인 부분과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루 갖춘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상한가요에 그래도 네. 적합한 종목이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 마지막 결승점을 누가 끊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 종목도 그렇고 뭐 송펀드님 종목도 그렇고 이게 종목이 한번 발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줄줄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편입 종목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원래 이제 바이오 종목을 또 해볼까 했었었는데 네. 너무 바이오 이미지가 강해질 것 같아서 네. 약간 비슷한 또 고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또 4차 산업혁명에 네. 또 미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성장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강세가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네. 특히 이 종목은
그리고 좀 횡보 기간이 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긴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충분한 매집 기간이 진행된 종목으로 선정했으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 조금 횡보를 오래 한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증권사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입니다. 송펀드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네. 편입 종목 힌트로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이제 연중 최고치에 거의 다다르면서 최근 증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 호황의 가장 수혜주를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약간 순환매가 도울 때 이쪽으로 강한 상승세가 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증시 호황에 수혜가 되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증시 호황의 수혜가 되는 실적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종목 힌트를 들었으니까 종목에 대한 그간 들고 오셨던 종목 리뷰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리더사 전문가님, IGN이 어제 1위, 탑5 1위에 올라가 있다고 또 3위를 네. 밀려났어요. 재밌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참 저도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신기한 게 그 1등에 이제 그 올라온 종목들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그러니까 한 고비만 넘어가면은 이제 별 획득이 되겠구나 해서 약간 좀 안심이랄까 네. 여기 하고 있었는데 역시 주식은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GN이라는 종목이 오늘 정고점 근처에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6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고점도 요 부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번 7월 달에 만나게 된 고점도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번 톡톡톡톡 진행했었었는데 뭔가 물량이 좀 충분하지 않았었는지 오늘 매도 물량이 쭉 나오게 너무 되면서 아까워요. 3%만 나왔는데. 그렇죠. 딱 내려와줬습니다. 근데 저는 IGN이라는 종목을 사실 30%를 목표로 보고 가져온 종목이 아니라 그 이상을 좀 바라보고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템포를 쉬었다면은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1보 후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또 그 물량을 또 확보하는 과정들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공간이 또 완성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13,500원의 이 구간을 또 돌파하러 달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기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적당히 한 5%, 10%만 이익을 내고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차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후회를 하게 만드는 어, 봄파동 맞아요. 시세가 나오는 게 요즘 맞아요.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GN도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또 재료가 있는데 이걸 아직 안 썼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갖고 있는데 아직 쓰질 않았으니까 그걸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추세가 무너진 형태는 아니다.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될 때는 오히려 봄파동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금 수익 중인 상태에 계시니까 홀딩 유지하시면서 13,500원 돌파를 한 번 더 차분히 또 노려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태고사이언스 한번 봐주시겠어요? 태고사이언스 네. 볼까요? 태고사이언스도 랭크가 이렇게 자주 됐었던 맞아요. 종목이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패턴이. 차트 보시면 6월 달에 또 만들어놨었던 정고점 구간이 이런 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러 올라가는 시도를 또 톡톡 했었었는데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추세를 내려놨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량 중요한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는 그런 정석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물량을 또 밑으로 조정세에 맞춰놓은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 확보 과정, 우리가 흔히 한 번 더 물량을 채는 그런 이제 매집 과정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이 고점 35,000원을 돌파하러 올라갈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태고사이언스 역시도 약 30% 정도의 상승률만 노리려고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다음 파동에서 또 한 번 큰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리더스 전문가님이 이 종목 꼭 리뷰를 해주고 싶다 하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다음 종목은 글쎄 우리 또 바이오 종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안트로젠, 네네. 안트로젠 종목도 한번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딱
딱히 지금 특별한 시세가 일봉상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았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주봉 관점에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미 반등점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난주 캔들이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종목이 한번 위로 시세를 주고 눌림을 준 다음에 여기서 반등 포인트 딱 지키고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양봉, 급등 이러면 참 좋겠지만 때를 기다려야 되죠.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양봉 시세 한번 주고 눌림 캔들 하나 주고 다음 주 캔들에서 또 양봉 캔들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큰 시세를 한번 또 터뜨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8만 원이라는 전고점 자리를 뚫으러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 위쪽으로 매도가를 볼 예정의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만 원 돌파를 또 계속 바라보시는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더스탁 전문가님 편입된 종목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펀드 전문가님의 편입 종목 리뷰도 살펴봐야겠죠. 우리 송펀드 전문가님은 네. 어떤 종목부터 봐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아시아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코아시아가 제가 보면은 단순에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지금 전고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종목도 보면은 전고점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후에는 전고점 돌파 후 강한 상승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아시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은 한 수익률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아미코젠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 효소 생산업체입니다. 우리나라 효소 생산업체가 아미코젠, 제노포커스 두 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미코젠이 얘들은 식품 첨가제 효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회사들이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좀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붕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미코젠도 제가 보면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 봐주시는 건가요? 인터플러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인터플러스. 인터플렉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PCB 업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인터플러스만 가장 약합니다. 오늘 보면 심텍도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에 보면 코리아 서킷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대덕전자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PCB 업체 중에는 가장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은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흑자전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매도하지 마시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보유하는 전략,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종목들이 다들 상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해주면 될까요? 네. 종목 한 번 더 봐주시죠. 제가 처음에 오면서 제가 첫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SCM 생명과학입니다. 네. 이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이제 보호이수 물량이 한 300만 원 풀렸는데 그 매물들이 지금 다 소화가 끝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 다지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SCM 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한두 달 더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편입 종목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편입 종목을 오늘 걸 또 공개를 해야 되는 순서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한가요. 앞으로도 많은 종목이 쏟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개된 종목을 확인하고 전략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메신저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상한가요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쪽에서 추가로 편입된 온라인 종목까지 모두 전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편입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스타 전문가님 것도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종목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한가요 1등은 리더스탁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존심과 얼굴을 걸고 이번 수익률 게임에 임하여 꼭 1등을 하겠습니다. 리더라는 이름은 괜히 붙는 게 아니다. 아이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뛰는 남자입니다. 대시세 종목 발굴의 강자. 리더스탁의 4주차 생방송 편입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 들고 오셨는데요. 바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게 들어본 종목일 겁니다. 드론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세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과거 2010년도 초반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장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추세를 또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왜 이 종목이 드론 관련된 종목인지 설명도 하나씩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세계적으로 드론 브랜드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DJI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것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드론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바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미래 사회로 가게 되면서 또 산업용 드론의 사용량이 굉장히 또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 내에서 사용 빈도수가 많이 생기고 상용화가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또 하나 또 긍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네. VR 분야의 또 사업 부분을 하나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또 VR 육성 정책이 최근에 발표가 됐었고 그때 한번 또 주가의 부각이 살짝 또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일단 드론이라는 막강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서브로 VR, 그리고 하나 더 가게 되게 되면은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또 미래 사회, 또 IT 반도체, 드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종목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 그리고 종목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뉴스거리, 이슈거리는 풍부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과정이 지금 장기간 횡보를 한 이후에 한 번 또 주가를 터트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양새에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요. 제이시언 시스템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 주가가 한 2주간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게 되면은 많이 평상시, 들어왔네요.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에서 15배 수준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었을 때 있었었죠. 그때 이후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아니라 저점을 한번 올려주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간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서 힘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목의 추세에 힘이 빠진다면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추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려오다가 추세를 꺾어 내려버리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 고점에 있는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횡보를 한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당한 때가 되게 되면은 또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패턴에 딱 어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VR 들고 오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투자되는 규모가 조금 네. 적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슈팅이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VR 하면은 또 떠올릴 수 있는 업체들이 제이시언 시스템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요거는 가장 좀 강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드론 분야.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VR 분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옵션, 옵션. 서브 같은 느낌으로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VR 이쪽 관련된 정책보다는 드론 이슈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머지않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의 매매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매매 전략을 보시면은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은 비교적 매수하기 좀 편안합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종목이 위로 급등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편입은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가격을 보시면 한 5,700원에서 저점을 한번 찍어놓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뭐 대충 한 6,000원 근처에서 출발된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5,700원까지 구간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5,250원, 과거의 저점을 만들었었던 자리, 여기를 이탈하면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5,250원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위로 종목이 올라간다 하면은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요 악성 매물 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000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서 추세가 유지되면은 거기서 이제 목표가를 살살 봐 나가면서 분할 차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7,000원이 넘어간 이후에 매도가를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니까 매수해 놓고 전고점까지 랠리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리더스타 전문가님이 오라클 기법으로 이제 대시세 종목을 발굴하시는 거에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들고 오시는데 이게 그렇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려면은 월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 차트 우리 예전에 굵은 기둥 방송하면서 네. 좀 설명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선이 하나 딱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지 말고 저 기준이 되는 선 하나만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선 아래에 있으면은 약간 힘이 떨어져 있는, 네. 좀 침체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근데 이 종목이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이제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30일이에요. 내일이면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월봉상 캔들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란색 선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눌림 캔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일장서부터 다음 주 장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월봉 캔들에서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양음양 패턴이 되면서 8월 달중 내에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차트가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네네. 충분히 고점을 갱신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JCR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공의 힘 성펀드 전문가님의 4주차 편입 종목 알아볼 순서입니다. 이제부터 순위 경쟁에 들어간다. 그 별을 안겨줄 종목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상한가요 1등은 리더스탁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존심과 얼굴을 걸고 이번 수익률 게임에 임하여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시황을 정확히 읽고 찾아내는 옥석 같은 종목, 이름부터 수익을 노래합니다. 송펀드님의 회심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송펀드 전문가님의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게 시장 수혜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매매 스타일이 틀립니다. 남들을 보지 않는 곳을 저는 항상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증시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꽃길은 대중의 대안길에 있다. 일반 투자가들은 모든 일반 투자가들은 같이 똑같은 일반 투자하고 투자를 해가지고는 저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일반 투자가들이 안 보는 것에 봐야지만이 저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일반 투자가들이 증권주 쪽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에 증권주가 조만간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증권주 중에서도 최근 추세가 가장 좋고 가장 희망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이 저는 유진투자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분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증권주들이 1분기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산명자 그 한매 때문에 또 약간 말썽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ELS가 하락을 하면서 충당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특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 나면서 55%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작년 대비 5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 일일 평균 거래대금을 보면은 22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한 55%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지만 제가 보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2대 주주로 올라선 세종텔레콤이 이 회사 지분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이 지분을 한 483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5% 대주주로 올라선 후 7월 13일에는 143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지분율이 7.23%까지 지분율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면에 수급을 좀 볼 수 있으면 제가 수급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유진투자증권 수급상 한 번만 화면에 저 단말기를 한번 띄워주면 어떨까요? 네, 나오고 최근에 있습니다. 보면은 유진투자증권 수급을 보면요. 기타 법인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는 거 보이죠? 그러네요. 다 이쪽에서. 빨간색이네요. 예, 빨간색이죠. 제가 보면은 이 기타 법인이 사고 있는 것이 제가 보면 세종텔레콤이 계속 사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기타 법인이 사고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2대 주주인 그 세종텔레콤의 지분을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 발표 나오면은 실적도 2분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많이 오르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은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2대 주주 세종텔레콤의 지분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은 앞으로 M&A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움직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권주는 약간 이제 탄력이 약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과연 30%를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증권주가 옛날에 가면 무조건 따블이 갔습니다. 아, 진짜요? 단기에. 제일 탄력이 줬던 게 증권주였습니다. 네. 옛날에는. 지금 요즘에는 약간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 증시가 살아날 때 가장 따블 난 것이 증권주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면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증권주가 간다는 건 예. 그럼 시장이 또 그만큼 많이 올라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증권주가 이제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지금 NH투자증권이나 지금 그다음에 KB증권 같은 실적 발표가 나온 증권사를 보면은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 지금 아직 나머지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주가가 결국은 실적이 좋은 섹터로 한번 순환매각 5번은 증권주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움직일 네. 섹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차트 잠깐 봤을 때도 저는 궁금한 게 약간 고점에서 이제 또 뭐라죠? 맞고 떨어진다라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 매물이 고점을 맞고 떨어지려면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 제가 보면은 맞고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앞에 같이 대량 거래가 소환될 때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지만 아직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강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단숨에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매매 전략도 들어볼게요. 이 종목이 보면은 최근 주가가 정말 변동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주보다 좀 차분하게 변동폭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에서 한 3,5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많이 빠지면 매수하면 좋는데 제가 보면 3,500원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3,6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보면은 한 3,200원 정도 잡고 매매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손절가 3,200원만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면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시초가가 좀 떠서 출발해도 내일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주식을 계속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지켜보고 있는데요.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면 시초가 보통 보면은 뭐 1%, 2% 정도 플러스 출발하면은 제가 보면은 매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송펀드 전문가님의 종목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송펀드 전문가님과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종목,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종목에 대한 썰전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스탁 전문가님, 네. 송펀드 전문가님이 증권주를 들고 오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코아시아를 들고 왔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각오를 하신 것 같다라고 네. 좀 느꼈는데 오늘 유진투자증권을 얘기하니까 살짝 좀 마음을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살짝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증권주 뭐 과거에는 굉장히 뭐 찬란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또 양봉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별 재료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아까 M&A 재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주니까 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개별 재료는 일단 아직 시장에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과연 이 두 번째 재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증권주로서의 시세 이걸 기대할 수 있을까?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사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생기려면은 투자자로부터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럼 증권주에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든지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코아시아를 보면서 느꼈던 느낌하고 요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이 유진투자증권을 오라클 네. 기법으로 차트에 한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볼까요? 네, 월봉 차트 한번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선 기준으로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위로 파란색 선.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위로 네.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구간은 통과하는 지점.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지점. 아까 제이시어 시스템처럼. 그렇죠. 네. 그런 게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힘이 윗꼬리. 그렇죠. 윗꼬리가 계속 생기고 네. 폭도 그렇게 엄청 그럼 강하진 이 않아요. 캔들이 지금 제이시어 시스템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 한 번 더? 이거보다 더 크게 올라가야죠. 네. 이거는 안 된다. 윗꼬리가 생기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양봉 캔들 사이즈가 훨씬 큰 게 나와줘야 되겠죠. 네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은 사실 조금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 적합한 종목이진 않은 것 같다. 네, 이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들어가야 될것 송범님께 같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란 것은요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 제가 다른 이야기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이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테마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시장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증권주가 지금 움직일 확실한 뭐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는데 제가 보면 서서히 증권적으로 모멘텀이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에셋 대우나 키움증권을 보면은 기관이 입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서서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손들은 시장에 지금 관점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그래서 증권주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송펀드 전문가님은 증권주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많은 테마나 섹터들 중에서 증권주에 관심이 갔던 이유가 또 궁금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을 주로 봅니다. 제가 보면 지금은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그다음에 최근에 그 풍력이나 재생인을 보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이 종목들은 단타밖에 못합니다.
저 이제 매매 스타일은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 수익률이 최소한 40-50%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좀 상한가 종목들이 네.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 종목들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현상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이요. 추경 매수를 해가지고 네. 제가 주식을 30년을 해봤는데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결국은 그런 급등주나 테마주로 하는 사람은 그걸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급등하는 종목, 상가 치는 종목을 별로 안 잡니다. 근데 저는 상한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매하면서도 340% 수익률 내고 이번 주 월요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펀드 전문가님은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제이시언 시스템 네.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어떤 부분 좀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차트상으로는 약간 내가 보는 기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거래량이 어떻게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은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제이슨 시스템은 약간 행보 내지 하락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들으셔서 답변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대 펀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네네. 보는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보는 것과 이제 현재서부터 미래를 보는 것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딱히 특징이 없어요. 차트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상태. 한번 주가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러고 있다고 해서 현재서부터 미래도 계속 그럴 것이냐. 그거는 아닐 거란 얘기죠. 주식은 중요한 거는 과거서부터 현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서부터 미래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위로 가려는 그런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걸로 보아 적당한 시점.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내용이 이슈화 된다든지 좀 재료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연출만 돼준다면은 그 분위기를 타면서 고가로 넘어가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볼 수 있다면은 충분히 공략주로 해보셔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종목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종목을 네. 선정을 해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유진투자증권도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많은 종목 중에 굳이 유진투자증권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전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묵직하게 잘 사놓게 되면은 좀 머지않은 미래에 좀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 유진투자증권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다른 걸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놓쳐버리는 게 오히려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상한가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송펀드님께 질문을 드릴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이 별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투자는 보통 생각하는 것이요. 한 달에서 두 달 보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그 주식이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요. 제가 보면 제가 예측한 대로 가면은 한두 달 안에 뭔 시세가 좀 분출이 있어야 앉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달도 안 되고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으면 한 달에 만약에 이것이 전고점 돌파하면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리더스 전문가님은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네, 이 중기교육이 한 달 남았거든요. 네. 그 안에 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노래 부르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제 종목에 대한 좀 믿음과 확신이 여전히 굳건히 좀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그냥 느낌입니다. 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고 오셨던 종목도 한 달 네. 안에 별을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약간 좀 씨를 뿌려놓는 듯한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요게 이제 제 예상되는 타이밍 때 잘만 올라와 주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아쉬웠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었잖아요. 그게 본파동 시세가 차라리 이번 달에 안 나오고 8월 달에 들어서 나오게 되면은 더 센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손펀드 전문가님이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진투자증권이 그것 따른 수혜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리더스타 전문가님은 시장에 네. 대해서는 네. 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상승을 계속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네. 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여전히 저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현 기조를 유지를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기조를 유지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에 대한 썰전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응원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물낚시 포착법이 무엇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인 만큼 주부 구단으로서의 노하우를 제가 주식시장에서 풀어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께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는 모습 안겨드리겠습니다. 명장, 네, 값진.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대로 하면은 1등은 당연히 저의 것이다. 수익률은 전문가의 얼굴이자 자존심이다. 네, 오늘도 뜨거운 썰전 뒤에 저희 응원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더스타 전문가님, 아까 말씀 네. 중에 은근히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르실 응원곡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제 종목에 대한 상승을 좀 본능적으로 느꼈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K-팝 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 노래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본능적으로 라는 노래를 한번 살짝 개사를 해서 준비해 봤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능적으로 우승이 느껴진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곡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선곡을 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매일 고민합니다. 자기 전에. 네. 셋, 넷.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수익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둘, 셋, 넷. 좋은 종목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상한가일 것 같아. 내가 택했던 주식을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종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 노래가 늘었어요. 이게 떨리는 것만 더 감소시키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의 배갑진 전문가님 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종목을 못 따라가도 노래 실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네. 종목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송펀드님. 네, 손펀드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저에게 네. 흑장미를 부탁하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노래 준비하셨죠? 아니, 제가 사행시를 사행시를 준비하셨군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마이크 넘겨볼게요. 어떤 걸로 사행시 준비하셨죠? 상한가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오늘 또 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진 씨가 음악 깔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바라보고. 자, 시작. 상한가요 시청자 여러분. 한 소절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상한가요 보면서 수익 챙기시고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우와, 진짜. 진짜. 프로포즈 받는 듯한 느낌.
아니 진짜 감동이죠. 네, 어떻게 감동입니다. 들으셨어요? 제 노래가 이렇게 좀 보잘것없음을 주시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더스 네. 전문가님도 오늘 지금까지 네. 부르셨던 것 중에서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런가요? 뭔가 사행시에 네.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강력한 펀치가 있었었네요. 다음번에 좀 더 센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네. 늘 잘 해오시고요. 송펀드님은 또 아까 리더스탁 전문가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선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개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게 너무 잘하고 성의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또는 뭘 저런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노래 한번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노래를 한번 하고 싶는데요. 네. 이 방송 시청률이 떨어질 걸 못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설마.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응원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펀드님. 네. 네. 아니 네. 두 분이 정말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응원곡에 대한 고민까지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또 이렇게 나와주신 만큼 시장을 굉장히 두 분이 잘 보시잖아요. 맞아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스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브레이크가 없는 뭐 상승 속에서 굳이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현 기조가 유지되는 한 그냥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도 상관없겠다. 단 방향은 잘 맞아야 되겠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심하게 추격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한 투자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저가권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미리 선취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실제 계좌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도록 그 하겠습니다. 저가권에서 잡을 수 있는 팁 짧게 좀 알려주실까요? 그건 아까 그 송펀드님 말씀이 맞아요. 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아라.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에서 또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아라. 이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펀드 전문가님께도 여쭤봐야겠죠. 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를 쓴 아마존, 애플, 구글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 GDP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침체가 됐을 경우는 미국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미국 증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데 대한 시각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리더스 전문가님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두 번째 편입 종목 공개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네.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밤에도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능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종목은 기업에 대한 설명과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차트상 흐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만약에 큰 시세가 빠른 시간 안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별을 좀 다수로 획득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 한번 좀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 또 하셔서 좋은 종목 하나 또 발굴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대박친구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